같은 80대라도 어떤 분은 혼자서 산을 오르고 또 어떤 분은 이미 요양원에서 거동조차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노화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실제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는 최대 35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같은 75세라도 한 분은 55세의 몸 상태를, 다른 분은 90세의 몸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타고난 체질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노화의 35%만이 유전적 요인이고 나머지 65%는 생활습관으로 결정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노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5세지만 건강 수명은 고작 66.3세에 불과합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17년 이상을 질병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진정한 장수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장수 체질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지표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이 지표들은 단순한 건강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장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실제로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과학적 바로미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표들이 단순한 진단에 그치지 않고 개선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지표에서 부족함이 발견되더라도 적절한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80대, 90대에도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인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노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생물학적 시계를 늦추는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장수 지표, 치아 건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치아가 몇 개나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이 단순한 질문의 답변이 여러분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최근 노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자연 치아를 20개 이상 보유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무려 6.4년이나 더 길었습니다. 이는 금연이나 정기적인 운동으로 얻을 수 있는 수명 연장 효과와 맞먹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냥 나이 들면 이가 빠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아 손실은 노화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관리 부족의 결과입니다. 우리 조상들 중에도 80대, 90대까지 자연 치아를 대부분 유지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영양 섭취가 제한됩니다. 단단한 과일이나 채소, 견과류 같은 영양가 높은 음식을 피하게 되고 이는 점차 근육량 감소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치아가 적은 노인들은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 섭취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치주 질환과 치매의 관계입니다. 치주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치매 발생 위험이 70%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구강 내 염증이 혈류를 통해 뇌로 전달되어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제 지인 중 85세의 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20대 때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 치실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런 서양 물건이 뭐가 좋냐며 놀렸지만 할머니는 꾸준히 관리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85세인 지금도 22개의 자연 치아를 모두 보존하고 계시며 딱딱한 사과도 맛있게 드십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 같은 나이의 이웃 할머니는 틀니를 사용하시는데 음식 선택에 제한이 많고 소화 문제로 자주 병원에 가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식사 후 바로 양치질하는 것보다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로 인해 약해진 치아, 에나멜이 회복될 시간을 주는 것이지요. 특히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한 후에는 이 시간이 더욱 중요합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꼭 혀를 닦아주세요. 혀에는 수많은 세균이 서식하는데 이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구강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혀 클리너를 사용하거나 없다면 칫솔로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치실 사용을 생활화하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치실 사용하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시간 칫솔이나 물치실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들은 사용이 간편하면서도 치아 사이 청소에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미 치아가 많이 손상됐다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적절한 치료로 늦게나마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나 틀니도 잘 관리하면 자연 치아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주변 잇몸 관리와 틀니의 정기적인 세척 및 조정은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구강 건조증은 노년기의 흔한 문제로 치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약물이 부작용으로 구강 건조를 유발하므로 물을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을 씹거나 필요하다면 인공 타액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여러분의 수명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조금씩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것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치아를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는 것은 장수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수 지표, 내 건강과 인지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늙어서 깜빡깜빡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뇌도 근육처럼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나이의 노인들 중에서도 뇌 활동이 활발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용적이 평균 15% 더 크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15년이나 더 젊은 뇌를 가진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활발한 뇌 활동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사령탑으로 뇌 건강이 유지되어야 진정한 장수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노인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최대 4년이나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인지 예비력이라고 하는데, 이는 뇌가 손상이나 노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분의 능력을 말합니다. 제가 만난 92세 박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80세에 중풍으로 쓰러지셨지만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의사들조차 놀랐던 이 회복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박 할아버지는 50년 넘게 매일 일기를 쓰고 주 3회 바둑을 두며 손주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등 뇌를 꾸준히 사용해 오셨습니다. 이런 습관이 뇌에 풍부한 인지 예비력을 만들어 중풍 후에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새 언어를 배우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내 건강을 위해 꼭 새 언어를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일기 쓰기 같은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매일 5분이라도 그날 있었던 일이나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기억력을 유지하고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매일 신문을 읽거나 책을 읽는 습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독서를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2% 더 느립니다. 책을 읽을 때는 소리 내어 읽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소리 내어 읽으면 시각과 청각, 발성 기관이 모두 활성화되어 뇌에 더 많은 자극을 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일상의 패턴을 깨는 것입니다. 여기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뇌훈련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양치질할 때 반대 손으로 해보세요.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양치질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 인지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눈을 감고 양말을 신어보거나
숟가락과 젓가락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도전을 만날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익숙한 루틴에서 벗어나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도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나 가족과 만나 대화하는 것은 뇌를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이 64% 더 높습니다. 반면 풍부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건강이 좋은지 알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 갑자기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익숙한 길에서 방향을 잃는 경험이 잦아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닌 뇌 건강 악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것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깜빡함과 치매의 초기 증상은 다릅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은 더 지속적이고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뇌 건강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은 인지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하세요. 우리 뇌는 100세가 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부터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작은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이제 세 번째 장수 지표, 규칙적인 배변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변 습관이 장수와 관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이 주제는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지만 건강한 장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나 더 길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장 건강이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있습니다. 우리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은 단순한 소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큰 면역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변 활동이 원활하다는 것은 건강한 면역력의 신호입니다. 최근 장 건강에 관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이들의 총 무게는 약 1.5kg에 달합니다. 이 미생물들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을 넘어 면역 체계 조절, 호르몬 생산, 심지어 감정과 기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장뇌, 축이라고 하며 최근 과학계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제가 만난 88세 이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2일 3일에 한 번씩 힘들게 배변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러다 83세의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되어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의사의 권고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으로 바꾸고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매일 규칙적으로 배변하게 되셨고 5년이 지난 지금은 피부도 맑아지고 만성적인 피로감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이 할머니의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살 이상 젊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변비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한 배변 습관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비가 노년기에 흔한 이유는 나이 자체보다는 활동량 감소, 수분 섭취 부족, 약물 부작용, 그리고 식이섬유 섭취 감소와 같은 요인들 때문입니다. 배변 습관 개선을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면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고 자연스러운 배변을 촉진합니다. 또 다른 팁은 화장실에서의 자세입니다. 변기에 앉았을 때 발끝을 살짝 들어 올리면 장이 더 자연스러운 위치에 놓여 배변이 수월해집니다. 이는 인체 구조학적으로 쪼그려 앉는 자세가 배변에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발 받침대를 사용하거나 간단히 발끝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식이섬유가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이섬유는 크게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나뉘는데 두 종류 모두 건강한 배변에 필수적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 젤 형태가 되어 대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귀리, 보리, 사과, 감귤류, 당근 등에 풍부합니다. 반면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변에 부피를 더해 장 통과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통곡물, 견과류, 콩류, 채소의 껍질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두 종류의 식이섬유를 모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25g에서 30g의 식이섬유를 목표로 하세요. 하지만 갑자기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리면 가스나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서히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수분이 없으면 대장에서 물이 과도하게 흡수되어 대변이 단단해지고 통과하기 어려워집니다.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특히 식이섬유 섭취를 늘릴 때는 수분 섭취도 함께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충분히 건강한 배변 습관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조금씩 늘리고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또한 규칙적인 배변 시간을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아침 식사 후는 대장 반사가 가장 활발한 시간으로 배변하기 좋은 때입니다. 배변 습관은 우리 건강의 거울입니다. 규칙적인 배변은 단순히 편안함을 넘어 장수의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작은 습관의 변화로 장 건강을 개선하고 더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 보세요. 이제 네 번째 장수 지표, 걷기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걷기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장수의 비결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루 5,000보만 걸어도 수명이 12년이나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연구에 따르면 신체 활동 부족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330만 명의 조기 사망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는 흡연보다도 더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신체 활동 부족은 근감소증,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운동이라니 무릎도 아프고 힘든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걷기는 모든 연령대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걷기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걷기의 과학적 효과는 놀랍습니다. 걷기는 심장 박동수를 적절히 높여 심장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또한 걷는 동안 관절이 움직이면서 관절액이 분비되어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관절에 무리를 주는 고강도 운동보다 걷기가 훨씬 적합합니다. 제가 만난 93세 최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할아버지는 40년 전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의사의 권고로 매일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늘려 결국 매일 40분씩 걷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놀랍게도 이후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큰 병원 신세를 지지 않으셨고 93세인 지금도 혼자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실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최할아버지는 내 인생의 구원자는 의사가 아니라 걷기였다. 고 말씀하십니다. 걷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걷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약해진 근육은 걷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감소증이라는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걷기는 이러한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지연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사망률이 12%나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담배 한 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건강 위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점점 더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TV 시청, 컴퓨터 사용, 차량 이동 등으로 인해 하루 중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기의 놀라운 효과 중 하나는 뇌 건강 개선입니다. 걷기는 뇌의 혈류와 산소 공급을 증가시켜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 걷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45% 낮았습니다. 또한 걷기는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걸을 때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숲 걷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현저히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건강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하루 7,000보에서 10,000보를 권장하지만 이는 현재 거의 걷지 않는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목표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현재 거의 걷지 않으신다면 하루 2분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매주 1분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를 시작할 때 주의할 점은 갑자기 많이 걸으려고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면 관절에 부담을 주고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2일에서 3일에 한 번, 5분부터 시작해서 매주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 후에는 자연스럽게 30분 이상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걷기의 효과를 높이는 팁을 드리자면 가능하다면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공원이나 숲길에서 걷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추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걸을 때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 칼로리 소모가 15% 더 증가하고 어깨와 목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걷고 싶은데 무릎이 너무 아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중 걷기를 시도해보세요. 물속에서는 부력 때문에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게 줄어들어 통증 없이 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 자전거나 앉아서 하는 운동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비용 없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장수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걷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에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장수 지표, 심폐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심장과 폐는 우리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자동차의 엔진 상태가 차의 성능과 수명을 결정하듯 우리 심폐 기능의 상태가 우리 수명을 직접적으로 결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폐 지구력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무려 70%나 낮다고 합니다. 이는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병보다 더 강력한 사망 위험 예측 인자입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고 폐는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 두 기관의 건강은 모든 세포와 조직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심폐 기능은 자연스럽게 감소하지만 그 감소 속도는 생활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의 사망 원인이 심장 및 폐 관련 질환이라는 점은 이 기관들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심장병, 뇌졸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은 노인 사망 원인의 상위를 차지합니다. 심폐 기능이 좋은 70대는 심폐 기능이 나쁜 50대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더 젊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86세 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60대 초반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5년 이상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깊은 호흡 운동을 하고 가벼운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산소통 없이 5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 지금은 산소통 없이도 30분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의사들조차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라고 놀라워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숨을 쉬는 방법을 바꾸니 인생이 바뀌었어요. 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심폐 기능이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간단한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편안히 앉은 상태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아 하고 소리 내며 숨을 얼마나 오래 내쉴 수 있는지 측정해 보세요. 20초 이상이면 심폐 기능이 양호한 편입니다. 15초 미만이라면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계단 오르기 테스트입니다. 4층 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면 심폐 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는 간단한 자가 테스트일 뿐이며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 중 하나는 한숨의 위험성입니다. 한숨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건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루에 10번 이상 한숨을 쉬는 습관은 심장질환 위험을 68%나 높인다고 합니다. 한숨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숨이 나올 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심호흡으로 대체해보세요. 이러한 의식적인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심폐 기능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333 호흡법입니다. 하루 3번, 3초 동안 깊게 들이마시고 3초 동안 천천히 내쉰 후 이를 3번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이 간단한 호흡 운동은 폐 기능을 강화하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 호흡법의 과학적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폐 용량은 전체의 약 10에서 15%에 불과합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 폐의 더 많은 부분을 사용하면 산소 교환 효율이 높아지고 폐 기능이 개선됩니다. 또한 깊은 호흡은 횡격막을 강화하고 흉곽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호흡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더 나아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도 심폐 기능 개선에 필수적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가벼운 조깅 등의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의 효율성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처음에는 5분에서 10분부터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는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미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있다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어떤 상태에서도 개선의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심장이나 폐 질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심장 재활 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는 전문가의 지도 하에 안전하게 심폐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사망 위험이 20에서 30% 낮았습니다. 폐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폐 재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호흡 기술, 에너지 보존 전략, 그리고 점진적인 운동 훈련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호흡 곤란을 줄이고 일상활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 습관도 심폐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염분과 포화 지방이 적은 식단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베리류, 녹색 잎채소, 견과류, 연어 같은 식품은 심장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금연도 심폐 기능 개선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담배를 끊은 후 20분 만에 심박수와 혈압이 정상화되기 시작하고 24시간 내에 심장마비 위험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1년 후에는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15년이 지나면 심장 질환 위험이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심폐 기능은 나이보다 생활 습관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습관의 변화로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지키는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장수와 건강한 노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알아본 5가지 장수 지표를 종합해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수 체질인지 알 수 있는 5가지 핵심 지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아 건강, 뇌 활동, 배변 습관, 걷기 습관, 그리고 심폐 기능까지. 이 5가지는 단순한 건강 지표를 넘어 여러분의 생물학적 나이와 장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지표가 복잡한 의학 검사나 비싼 약이 아닌 일상에서의 작은 습관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치질 방법을 조금 바꾸고 매일 일기를 쓰며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고 조금씩 걷기 시작하고 간단한 호흡법을 실천하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수명을 5년, 10년, 심지어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걱정 마세요. 노화 연구에 따르면 어떤 나이에 시작하든 건강한 습관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9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92세 이 할아버지는 90세에 처음으로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2년 만에 혈압약을 줄이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 중 딱 한 가지만 선택해 실천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물 한 잔 마시기를 실천해 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5분 걷기를 추가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습관을 쌓아가면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속도는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지표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물학적 시계를 늦추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 지표들을 개선함으로써 여러분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 사는 진정한 장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지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